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분명하다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10% 이상 앞서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광주를 방문하고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을 합니다. 김해 봉하마을. 이제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선 국면에서는 당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무게중심을 외연 확장, 중도 외연 확장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대선 전략으로는 중도 외연 확장에 무게를 실은 셈입니다. 전략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많은 조직 관리라든지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지지율 상승세, 이걸 앞으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더 벌려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건은 뭐냐라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 밖으로는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 공수처, 법무부 등의 수사, 감찰권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10건이 넘는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법무부 감찰, 지난 2년 동안 해왔는데도 드러난 것이 별로 없다. 윤석열 흠집내기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비리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대선 전국을 전체를 덮을 수밖에 없다. 그 사건의 성격상.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전에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서 특검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부로 받을 수 있다. 소위 대장동 의혹에 대한 대출권,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권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 수사팀에 관여하고 있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 2개를 걸은 셈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권까지 포함하면, 또 지금의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면, 부실한 것이 드러나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조건을 건 것은 자신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를 해야 하느냐, 후보 교체는 못하더라도 특검은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특검을 입에 올렸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지만 갈수록 곤궁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외부적인 요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최대 관건은, 지지율을 더 격차를 벌려나가기 위해서 최대 관건은 선대위죠. 선대위를 잘 꾸려서 이제 홍준표, 안철수 등과 전체 연대하고 야권 전체 통합을 하는 그 시동을 어떻게 걸 것이냐. 이게 윤석열 후보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김종인과 이준석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을 어떤 형태로든지 선대위에 안고 가야 하는데 정말 보수 지지층, 많은 당원들이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선대위에 영입할 새로운 인물들, 선대위 구성 방안, 또 기존에 윤석열 캠프의 팔이 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캠프의 상당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김종인 살생부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지금 홍준표와의 연대, 안철수와의 통합, 이런 부분들과 계속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권성동 비서실장을 임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선대위 발족 방안에 대해서 협의에 들어갔고, 윤석열 후보 자신도 김종인 전 위원장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 김종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죠. 지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당을 떠나면서도 아사리판이다라고 하면서 당을 떠나서 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안철수와도 사이가 좋지 않고 홍준표와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앉혀야 하느냐, 김종인이 지금 전권을 달라, 선대위 구성의 새로운 인물로 슬림화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느냐.
김종인 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 하느냐,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김종인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위원장과 손을 잡았던 이유는 김종인의 칼잡이로서의 능력입니다. 김종인은 대중정치가라기보다는 선거에 맞춰진 최적화된 인물이죠. 김종인이 가장 잘하는 것은 공천에서 사람을 쳐내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는 정청래, 이회찬 등이 모두 김종인이 쳐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지금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파리떼가 많이 있다, 정리를 해야 된다.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이런 칼제비로서의 능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략 부분에 있어서 이미 윤석열 후보가 오늘 광주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중도 외연 확장에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또 대국민 메시지, 간결하고 강력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아주 숙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선거 국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는데 현재 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가장 뛰어나다, 가장 장악력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김종인이 필요는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권한을 줘야 하느냐? 큰 가닥은 모두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결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이 상처를 받지 않는 정도라면 김종인 위원장을 용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수 지지층들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 자신을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벌써 많은 인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윤희수, 권영세, 임태희 이런 많은 새로운 이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 측이 반대해야 될 입장은 굳이 없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경선 캠프, 윤석열 후보의 포용력이나 이런 정치 스타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 중에는 굉장히 능력 있고 올바른 사람도 있지만 또 파리떼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선거판이 되면 언제나 돈과 권력이 흐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파리떼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든 파리떼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도 모를 수가 없죠. 알고는 있죠.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정리를 할 것이냐. 핵심 멤버들은 그래도 선대위에 다 같이 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당원 입당, 당원 탈당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김기현 원내대표와 방송에 나와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정말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여기서 굳이 선대위 일선, 지금 이 선대위 조직을 꾸리자라는 것도 크게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지금 선대위 조직 앞 전면에 어떤 얼굴을 내세우느냐, 물론 뒤에 이선으로는 굉장히 모든 야권이 다 통합을 해야 되죠. 이런 차원에서 전면에 누구를 내세우느냐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라고 해서 꼭 정면에 내세워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회의가 드는 부분이, 지난 일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앞뒤 가리지 않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삼 가져오지 않더라도 최근 들어서 입당 숫자, 탈당 숫자, 이거 지금 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팩트체크죠. 탈당 규모는 6,500명 정도가 되고 입당한 규모는 6,800명 정도다. 입당이 좀 더 컸다. 탈당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준석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이제 입당이 더 많지 않았느냐 하니까 입당 중에는 권리당원보다는 일반 당원이 많다. 또 20대, 30대 청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준석이 노리는 바는 한 가지죠. 20대, 30대를 자신이 많이 챙기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배경으로 20, 30대를 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이 있다. 이 이준석과 김종인이 비슷한 점은 그겁니다. 대중적인 정치가로서의 면모는 아직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포기한 것이죠.
당내 권력 투쟁 또는 선거를 위해서 최적화된 행동, 이걸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준석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잘못 배웠다, 당대표가 뭘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김종인과는 달리 이준석 대표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일선에 내세워야 할 만큼 꼭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 설득력이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지금 있는 경선 캠프를 좀 정리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다 압니다. 이렇게 될 만한 후보에게는 파리떼가 많이 모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돈이 흐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현재 하는 행동으로 봐서 적어도 조그만한 필요성이라도 있겠느냐, 분란만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탈당, 입당 이것 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일반 당원이냐 권리 당원이냐, 경선이 지난 다음에 그게 왜 중요합니까? 대선 국면에서 일반 당원이면 어떻고 권리 당원이면 어떻고, 또 아직 당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야권의 전체 지지자들 모두 소중한 것 아닙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누구와라도 손을 잡아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자신의 조그만한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이선으로 물려야 하느냐, 물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선 국면에서는 선대위 중심으로, 대선 후보가 가장 중심이 되고 선대위 중심으로 모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대위 일선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의뢰 임명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준석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꼭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고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을 충분히 컨트롤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그립 장악력은 굉장히 강하고, 또 대국민 메시지에 있어서 일사불란한, 또 조직에 있어서 일사불란한 이런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준석을 단속할 것이다. 굳이 윤석열 후보 측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준석이 충분히 관리가 된다면 굳이 당대표를 이선으로까지 밀어내는, 거기에서 생기는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좀 시간을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차치하고라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에서 홍준표와 안철수와 연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간단하게 홍준표와 안철수와의 대통합 문제, 연대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맡는 것이 맞다. 김종인 위원장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 김종인 위원장의 권한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가 되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홍준표와의 연대, 안철수와의 통합 부분은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당내에서 홍준표에 대한 일정한 비판, 안철수에 대한 일정한 견제 이런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도 선대위를 통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까지는 막을 필요도 없고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